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연방이민당국의 이민 단속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6층 한인회관 사무실에 대한 면세 지위를 박탈당함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2만 5천 달러, 약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차기 뉴욕시장을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란맘단이 민주당 후보를 저지하는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하원이 주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큰 변화를 예고해 백악관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연방이민당국의 이민 단속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아이스는 17일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브래드 랜더 시감사원장이 방해했다며 그를 체포했습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인 랜더 감사원장은 이날 재판을 위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당국이 이민자를 연행하려고 하자 랜더 감사원장은 그의 팔짱을 끼고 당국이 그를 체포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당국은 요원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랜더 감사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연방이민법원 안에서 이민자들을 전격 체포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이날 이민재판을 참관하다가 이민자들을 법원 밖으로 호위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6층 한인회관 사무실에 대한 면세 지위를 박탈당함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약 12만 5천 달러,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뉴욕 한인회에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6개월치 재산세는 22만 3,106달러로 확인됐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는 현재 재산세 2만 8,878달러를 체납 중이어서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약 25만 2천 달러에 달합니다. 이 고지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뉴욕 한인회 건물의 시장 가치를 약 860만 달러로 평가하고 이 중 과세 대상인 건물 가치를 357만 달러로 상정, 주택 10채 이상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세율 12.5%를 적용, 향후 1년 재산세를 44만 5,837달러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5일 뉴욕시가 뉴욕 한인회에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에는 뉴욕 한인회 건물의 시장 가치를 857만 3천 달러로 산정하고 이 중 10%인 85만 7천여 달러는 면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과세 대상인 건물 가치 342만여 달러에서 면세 대상 85만 7천 달러를 뺀 뒤 약 257만 달러에 대해서만 12.5%의 재산세를 부과, 이때는 1년치 재산세가 32만 685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즉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재산세보다 12만 5천 달러가 급증한 것이며 이는 지난해 면세 대상이었던 85만 7천여 달러에 대한 면세 혜택이 박탈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과세 대상 건물 가치가 257만 달러로 평가됐지만 올해는 건물 가치가 소폭 오른 데다 면세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건물 가치가 357만 달러로 100만 달러, 30% 이상 상승, 재산세도 폭발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뉴욕시는 뉴욕 한인회 재산세 면세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퇴거 명령 위반,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으로 면세 혜택을 취소하고 이를 2월 6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15일 부동산 가치통보서에서 올해도 과세 대상 총액에서 89만 3천여 달러를 면세 대상으로 판단,
과세 대상은 267만여 달러라고 밝혔으나 2월 14일자 부동산 가치 수정 통보서에서 당초 면세 대상으로 판단한 89만 3천여 달러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 총 과세 대상은 357만 달러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한인사회가 6층의 면세 혜택 복귀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며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뉴욕시장을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를 저지하는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국은 16일 기고문을 통해 뉴욕시장에 출마한 조란 맘다니 후보는 뉴욕시장이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주하원 의원이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맘다니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력 부족과 뉴욕시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약들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스 편집국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남을 자랑하는 뉴욕시가 지난 10년 동안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진보민주당의 경영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뉴욕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시장의 2번의 임기 동안 뉴욕시의 노동계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지만 맘다니 후보는 드블라지오 전 시장을 뉴욕시의 최고의 시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뉴요커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맘다니 후보의 의제는 엘리트 진보주의자들을 위한 것이지 일반 뉴요커들에게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해 그의 윤리와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많은 뉴요커들이 쿠오모를 지지하는 이유는 주지사로서 수많은 정책들을 성공시킨 그의 역량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편집국 외에도 뉴욕포스트, 퀸즈 크로니클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은 기고를 통해 조란 맘다니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하원이 주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큰 변화를 예고해 백악관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방상원재정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제안은 백악관과 연방하원이 지난달 말에 통과한 법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주정부가 공급자 세율을 6%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원은 연방정부의 지출을 더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 공급자세를 3.5%로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각 주는 공급자 세금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위한 일부 재원을 조달하고 이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공급자 세율이 높을수록 연방정부의 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원은 공급자 세율을 낮추면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 예산을 줄일 수 있어 대규모 감세 정책이나 기타 정부 프로그램의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상원은 지방세 소득 공제 한도를 1만 달러 상향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상한액을 현재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4배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현재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2,200달러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의회에서 권력 관계와 공화당이 스스로 정한 7월 4일 마감 시간을 봐서 연방 상원이 제안한 감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계의 역사교육 확대를 위한 AAN-HPI 교육 형평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레이스리 뉴욕주 하원 의원과 존 리우 주상원 의원이 발의한 뉴욕주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아태계와 하와이 원주민의 역사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이를 교과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그레이스리 의원은 이 법안은 커뮤니티가 수년간 노력한 결과이며 우리의 이야기가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법안을 추진한 존 리우 상원 의원도 국가에 수많은 기여를 해온 뉴욕의 아태계 및 하와이 원주민 커뮤니티의 역사를 교실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뉴욕주의 AAN-HPI 관련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려는 별도의 법안과도 연계되며
보다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는 교육을 위한 단계적 접근의 일환입니다. 이번 법안은 리치연합이 이끄는 50개 이상의 지역사회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었던 아태계와 하와이 원주민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맨해튼 형사법원 내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퀸즈에 거주하는 38세 남성 조나단 홀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입구 금속 탐지기 앞에서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또 바로 옆에 있던 다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법원 내부로 진입하려 했으며 다른 직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의 경비원 1명은 얼굴에, 1명은 팔목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형사법원은 이 남성이 재판에 증인이나 피고 등으로 출석할 일정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홀은 18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그중 다수가 마약 관련 혐의였고 현재도 3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500만 달러의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가 사이트 개설 일주일도 채 안 돼 무려 7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지난 11일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어제 오전 기준 6만 8,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5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 사이트의 주소는 트럼프카드.gov로 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자유의 여신상, 독수리 등이 있으며 더 트럼프 카드라고 찍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500만 달러가 표시돼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이 사이트에 트럼프 카드가 오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 카드 사진을 싣고 이 카드 희망자의 이름과 출신 지역, 이메일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이트에는 트럼프 카드 사진과 접수 기재 등만 있을 뿐, 이 카드에 대한 상세한 시행 방침 등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형과 촉감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금으로 카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이 제안한 것으로 외국의 부자에게 영주권을 팔면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카드는 EB5, 즉 투자이민의 한 형태로 투자이민은 한때 리저널 센터는 50만 달러, 직접 투자는 100만 달러로 영주권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는 90만 달러, 직접 투자는 19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 이민은 영주권 취득은 물론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해에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1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를 약 20만 장 발급, 1조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사회보장연금을 신규 신청한 사람들은 180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현 회계연도 전체에는 사회보장연금 신청자들이 400만 명을 넘어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에는 340만 명이 신청한 바 있어 올 회계연도에는 전년보다 52만 5천 명, 15%나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신청자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배경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은퇴자들이 7천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어서 자연스럽게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책 변화로 경제가 불확실해져 불안을 느끼는 미국인들이 62세부터 조기에 신청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62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타려고 조기 신청하면 정상 연령인 67세에 타는 연금액보다 30%나 적게 받게 됩니다. 67세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아야 100%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70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 매년 8%씩 24%를 더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 신청자들은 앞으로 2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연금의 기금 소진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특단의 개혁 조치가 없으면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은 2035년이면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됐습니다. 다음 달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대상인 투웨이 영주권 승인 우선 일자는 2022년 9월 1일로 전달 대비 8개월이나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또 투웨이 순위의 영주권 접수 우선 일자도 2025년 2월로 무려 1년 1개월이나 급진전,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2016년 7월 15일로 5주 빨라졌으나 접수 우선 일자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가족이민 2B 순위도 2016년 10월 15일로 약 3주 진전됐습니다. 또 시민권자 기혼 자녀 대상인 가족이민 3순위는 2011년 8월 1일로 5주 빨라진 반면 시민권자 형제자매 대상인 4순위는 2008년 1월 1일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석사학위 이상 5년 이상 경력자는 2023년 10월 15일로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취업이민 3순위 A 전문직은 2023년 4월 1일로 약 7주 빨라졌고 3순위 B는 2021년 7월 8일로 2주 앞당겨졌습니다. 또 취업이민 1순위와 투자이민 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한 반면 4순위 종교이민은 영주권 승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는 영주권 접수 우선일자도 동결된 반면 취업이민 3순위 A는 2개월, 3순위는 1개월 빨라졌습니다. 미국 세입자 4명 중 1명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2023년 기준 세입자의 25%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2%에서 3%포인트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주거 비용이 미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A 투데이는 미국 세입자들은 주택 렌트비를 내고 나면 식료품비와 약값 지출을 줄이는 등 생활이 힘들어지고 여행이나 레저 활동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내 202개 대도시 지역 아파트 렌트비를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조사 대상의 94%가 2019년보다 임대료가 월등하게 상승했으며 평균 상승폭도 31%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임대료가 치솟은 곳은 캔자스주 맨해튼으로 1년 전보다 14% 상승했고 텍사스주 에벌린이 7.3%, 미네소타주의 그랜드폭스가 7%,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보저 지역이 5%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텍사스주 샌안젤로는 1년 전보다 11.4% 하락했고 몬태나주 보즈만이 10.1%, 알라바마주 러그레인지가 9.6%, 텍사스주 서먼데니슨이 6.4% 각각 하락했습니다. 특히 몬태나주 보즈만은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결국 렌트비를 낮추는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테헤란 거주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령을 내리면서 G7 주요 7개국 회의 일정을 단축, 조기 귀국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이란 테헤란 거주자들은 지금 즉시 테헤란을 떠나기 바란다며 사실상 소개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집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참석 중 일정을 중단하고 어젯밤 급거 귀국,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며 일촉즉발의 전면전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는 것보다 백악관에서 담당자로부터 직접 상황을 보고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식의 핵 문제의 진정한 종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위해 귀국한다고 예상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아니라 휴전보다 더 큰 것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통한 이란 핵시설 전면 폭격 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발생한 분쟁을 끝내는 것만을 목표로 서둘러 협상에 임하진 않을 것이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이란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또 이란 핵 전면 파괴와 관련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 핵이 전면 파괴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개입 이전에 완전히 폐기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대대적 공습을 단행해 주기를 바라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유권을 행사하는 중이라며 이스라엘을 두둔했고 G7 정상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서방 정상들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 측의 휴전 협상을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우려로 세계 각국이 셀 아메리카에 나서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3월 이후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외국의 미국 국채 수요에 균열이 보인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국 중앙은행과 공공기관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위탁이나 보관 중인 미국 국채가 3월 이후 48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의 역환매 조건부 채권, 즉 역레포 잔고에서 외국의 보유액도 3월 말 이후 150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5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올 들어 9% 이상 하락, 킹달러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통상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사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의 흐름은 반대이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은행 등 공적 부문이 달러 자산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 전망은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수요의 지속적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물 및 20년물 국채 경매에서도 외국인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는 등 미국 자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가 정상담소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5 여름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 무제한 5G 요금제인 47 플랜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충돌평가에서 현대차 아반떼와 소나타, 기아 K4 등 3개 차종이 가장 안전한 차 최상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아마존 창립자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 알려지자 현지 시민단체들이 이를 도시의 상품화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를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의 하나로 성장시킨 레너드 로더 명예회장이 92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600명의 시위대가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관광객들과 상점 유리창을 향해 물총을 쏘는 등 과잉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교회 축제에서 10대 소년이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소미스소니언 산하 전미 초상화 미술관의 최초 여성 관장인 킴 사제 관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요구 2주 만에 사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